건강 365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드립니다. 건강 365 박광식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흔히 목 디스크로 불리는 경추 추간판 탈출증, 경추 수액 탈출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 석경수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흔히 말하는 거북목 증후군, 일자목, 목 디스크랑 같은 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일자목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경추부 염좌라고 해서 결국 목 뒤 근육이 경직감이 왔을 때 목의 정상적인 C자 커브가 없어지고 일자로 똑바로 서는 현상을 그 일자목, 거북목 증후군 그런 식으로들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 디스크 환자분들에서도 급성기에는 근육 경직이 오면서 일자목 현상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일자목이 목 디스크를 의미하진 않지만 목 디스크 환자들에서도 흔히 드물지 않게 일자목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 디스크의 전 단계로 봐도 무방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육 경직만 있어도 오기 때문에 반드시 전 단계라고 부르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네. 목을 젖히거나 숙였을 때 이 팔이 저리면 목 디스크라는 말을 하던데요. 맞는 얘기인지 이 증상도 궁금합니다. 네, 그거는 관련성이 꽤 있습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제낄 때는요, 그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에 소인이 있거나 쪽 크지 않은 목 디스크가 있는 환자분들이 평소에는 증상이 없다가 뒤를 제낄 때 신경이 눌리는 증상이 유발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디스크와 관계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부릴 때 목 디스크 증상, 팔저린 증상이 나오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오히려 신경관이 넓어집니다. 근데 만약 구부릴 때 팔이 저린 게 나타난다 그러면 굉장히 큰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척수를 누르는 조금 더 심한 디스크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목을 움직일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나는 분들, 이것도 위험신호란 말 하던데요. 우리가 손마디 이렇게 꺾으면 뚝뚝 소리 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 그 관절부에서 뼈가 이렇게 마주치면서 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 관절들에서 목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어긋나면서 뚝뚝 소리가 나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동작하면 시원하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던데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목뼈가 이렇게 뚝뚝 어긋나면서 뼈가 자극을 받아서 결국 골극 형성, 퇴행성 변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자꾸 뚝뚝 소리를 내면은 뼈가 웃자라나서 그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뚝뚝 소리 나게 목 운동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로 고생하는 분들 보면 집에 베개만 몇 개씩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베개 중요할까요? 베개는 건강하신 분들한테도 베개가 중요하고 그 목 디스크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바른 자세는 좋은 베개는 너무 높지도 낮지도 않고 적당한 높이에 좀 말랑말랑해서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베개가 좋고요. 흔히들 요즘 라텍스 베개 그런 것들 편하게 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은 목이 너무 뒤로 제쳐지면은 신경관이 좁아지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느껴서 주무시기 힘듭니다. 그래서 조금 살짝 높은 베개를 아마 쓰시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목침같이 너무 높은 베개를 평생 쓰시는 거는 오히려 목에 후만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오히려 잠깐은 편할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좋지 않아서 너무 높은 베개는 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목 디스크에 대한 일반인들의 어떤 인식이랄까요? 수술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다. 목 디스크는 최대한 수술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 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거는 의사인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아마 수술은 마지막 수단인 것 같고요. 일단 목 디스크에 대한 자연 경과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크게 보면은 목 디스크는 말랑말랑한 연성 디스크와 좀 딱딱한 뼈가 웃자란한 경성 디스크가 있거든요. 연성 디스크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흡수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존적 치료로 시간을 벌다 보면 시간 자체가 치료를 해줍니다. 우리 몸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하는데 그 보존적 치료 자체가 병을 고친다기보다는 시간이 고쳐주는 것이고 그 시간 동안 환자분들이 너무 통증에 시달리지 않게 통증 조절을 해주는 것이 보존적 치료를 할 수 있겠어요. 반면에 경성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흡수가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수술을 권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술을 권하는 그 경성 디스크 얘기하셨는데요. 그러면 분명히 수술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이긴 하지만 네. 수술이 꼭 필요한 증상이나 꼭 그런 환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보존적 치료에도 반응이 하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수술을 권합니다. 대체로 그 급성 디스크 탈출증이 있다 할지라도 2, 3주 내에 통증은 좀 가라앉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6주, 3개월 지나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분들은 수술적 치료의 대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근력 약화가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근력 평가를 5단계로 하는데 2등급 이하, 2등급 이하라고 하면은 중력에 대해서 스스로 팔을 들어 올리지 못할 정도의 근력 약화가 있으면은 수술을 권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신경이 눌리는 부위가 신경근, 즉 팔로 내려가는 가는 말초신경이 아니라 그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수증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면은 그것은 급하게 수술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목 디스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 이렇게 들어봤습니다.